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소화 알러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곱게 자라야 될 우리 아이들인데 알러지 질환으로 고생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밤새 긁어대는 아토피를 가진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또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에 기침에 여러 가지로 알러지 질환 때문에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알러지 질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첨단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신영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토피 질환 때문에 알러지 질환 때문에 고생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알러지 질환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이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해가 되지 않지만 그 유전적인 잘못이라든지 비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으로서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고 또 어떤 아이는 아주 심하게 긁어대고 콧물이 흐르고 뭐 기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알러지 질환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들은 이제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예.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에 취약한 사람이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 곰팡이, 그리고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같은 것들에 의해서 증상이 유발되게 될 때 그런 심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뭐 적은 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한국 그 소아알레르기 협회 그리고 예. 대한 내과협회에서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2010년에 한국의사협회지에 실린 초등학생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을 보시면 천식은 10.3%, 그다음에 비염은 18.9%,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17.9%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는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인식이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는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감기만 걸려도 기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어린 소아이 같은 경우에 3세 미만에서는 쌕쌕거림을 동반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예.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기관지염이 있고, 예. 천식과는 이제 감별할 수 있는 점이 자꾸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좀 더 기침이 심해진다든지, 운동 후에 혹시 기침이 심해진다든지, 그리고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뭐 한 3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계속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뭐 감기에 그 폐 소리는 정상이지만 예. 쌕쌕거림을 자꾸 보인다든지,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일정 수치 이상의 뭐 호상구 수치의 증가라든지 예. 가족력이 있을 때는 그 모세기관지염보다는 천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천식의 유병률도 10%나 되는군요. 네. 정말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원인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은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물질들은 가장 흔하게로는 진먼지 진드기가 유발 요인으로서, 그러니까 악화 요인으로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는 예.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유전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 모두에게서 아토피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한 80% 정도, 그리고 좀 더 어머니한테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서 천식을 비롯한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 훨씬 다른 아이들보다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꽃가루라든지 예. 그런 것들도 뭐 모두 다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진먼지 진드기는 저희들 침대에서 생활하고 커튼도 있고 이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방석도 있고. 네. 그게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진먼지 진드기가? 네, 실제로 보면 천으로 된 소파라든지 예. 카페트, 그다음 매트리스나 뭐 가구에는 예. 모두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어디든 다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천식의 유전인자가 좀 있다면은 진먼지 진드기를 좀 없애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다. 아, 그렇죠.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사실 이렇게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각질을 주요 먹이로 먹고 살고, 예. 이런 각질이 떨어져서 진먼지 진드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적당한 온도, 섭씨 한 25도씨 이상, 예. 그리고 습도가 50% 이상일 때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진먼지 진드기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각질을 먹고 살고 그 나오는 배설물들이 기관지 내나 코 내에 들어가게 돼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되니까 진먼지 진드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억제해 주는 것들이 회피요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심하게 하고 계속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치료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뭐 5세 이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더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습니까? 네, 근데 사실 5세 미만의 가장 유병률이 높긴 한데요. 그에 따르게 또 치료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런 그 호흡기 약을 기관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해야 되는데 흔히 아시다시피 이제 병원에서는 네뷸레이저라는 이제 기계를 써서 증기를 흡입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그 흡입을 효과하는 약물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그런 흡입기 자체를 가정에서 모두 다 개비를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이제 정량적 흡입제와 그런 스페이서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5세 미만 어린아이들은 집에서도 쉽게 흡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천식이 있다면 본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정말 힘드시고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좀 잘 치료하고 보살피고 관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제 사실 천식의 치료를 한다고 하진 않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천식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진드기도 좀 잘 없애시고.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약물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100% 다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회피하는 것들은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되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약물요법을 얼마나 잘 적절히 유지를 하느냐. 이제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혹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약을 처방을 했을 때 잘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 실제로 앞에서 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흡입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숙지를 하시고 언제 꼭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천식 행동 계획이라고 하고요. 천식 행동 계획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기억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약물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그 악화를 인식하는 방법과 악화시 할 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비상시가 어떻게 천식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내가 약물을 제대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일기 형태로 써가지고 이제 진료 시에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잘 유지가 되지만 한 달에 2번 이상의 악화라든지 뭐 1년에 서너 번 이상의 악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치료 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어떤 하루에 한두 번 하던 치료 약제들을 두세 번으로 증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치료 약제의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치료라고 하지 않고 뭐 성인의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폐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가는 것이 천식 치료의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나가는 거. 근데 그 관리를 잘 해나가시다가 또 갑자기 아이가 악화돼 버리면 그걸 좀 미리서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천식이 악화된다는 것들은 숨을 좀 못 쉴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있다든지 이제 호흡 곤란을 넘어서서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인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큰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어린 소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고 그렇게 그 증상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평소와 좀 다르거나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수유량이 감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잘 하던 아이가 말을 못할 정도로 호흡 곤란을 보인다거나 하시게 되면 이제 집에서 갖고 이제 흔하게 처방이 되는 그런 증상 완화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흡입제. 흡입제. 흡입제를 가지고 한두 차례 정도 시도를 해본 다음에 호전이 없으면 바로 가까운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이 딸려 있는 종합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앰뷸런스 119를 불러서 갈 그런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겠군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예. 산소 흡입 후에 가시는 게 좋아서 앰뷸런스를 이용하시는 것들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유발하는 알러젠 그런 것을 좀 피해야 예방도 되고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가급적이면 가장 흔한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 제거법에 대해서는 예, 예. 첫 번째로 그 천으로 된 소파라든지 뭐 카페트 이런 예, 것들은 그 가지고 있지 않게 카페트를 없애버려야 되겠군요. 네, 차라리 그렇게 커튼도 나갔어요. 없애버리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를 침대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비닐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 것들을 잘 쌓아놓고 그런 이제 침구류 같은 것들은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 삶은 물에 빨아서 잘 건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진먼지 진드기를 잘 없앨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이제 네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게 얼마나 약을 잘 투여를 받고 유지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아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반드시 흡연은 피해 주셔야 아이들의 폐 기능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라고 볼 근데 수가 그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담배값도 올랐는데 많이 금연 노력을 네. 하고 계신다고 네.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그 아파트 보면은 아래층에서 이렇게 연기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금연 네네. 꼭 필요한데 네. 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네, 할 것인지. 금연은 천식 그 유발 요인, 그러니까 천식을 그 갖게 하는 예, 예. 천식의 원인 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는 가장 주요하게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맡았을 때. 네. 그러면은 천식 그 약물 치료를 그렇게 잘 하게 된다면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은 아이가 점차 크면서 천식이 뭐 좀 이제 완전히 좀 사라졌다 할 정도로 치료도 되는 것입니까? 네.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에서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천식의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다행입니다. 네. 다만 한 3분의 1 정도는 성인형 천식까지 지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예, 예. 계속 잘 관리를 하신다면 폐 기능의 악화 없이 정상적인 생활, 그다음에 네. 정상적인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관리 네. 꼭 필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 아이들 보면은 화장지 한 통을 하루에 쓴 아이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줄줄 흐르는 비염.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감기하고 오인을 또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콧물 자체가 감기의 주요 증상이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감기 혹은 뭐 그냥 비염이라고 통틀어서 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예.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주 증상은 코가 이제 많이 나오고 주로는 재채기, 그다음에 코가 많이 막히고 이런 것들을 주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외에도 콧소리가 나는 음성이라든지 음식을 맛보거나 냄새를 맡을 때 좀 힘들어한다. 그다음에 눈이 붉어지고 부으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예.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동반이 되고 그다음에 코가 자주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고 이로 인해서 소아들은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 발육 성장하는데 2차적으로 문제가 오는 그런 것들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거와 구분해서 비염을 잘 진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 어떻게 진단하게 됩니까? 사실 알레르기 질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그런 검사실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로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병력,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다만 병력들 집에서의 증상들을 가지고 네. 유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중에는 뭐 가족 중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는지 네네. 또 환자 자신이 이전에 알레르기 질환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예, 예. 또 감기와는 다르게 증상이 자꾸 반복되는 그리고 비슷한 증상들이 그 특정적인 계절이나 그런 것들에 반복되는 경우 일반적인 감기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을 네. 좀 더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무슨 검사도 하게 됩니까? 피부 검사라든지. 네. 뭐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그 몸 안에 예. 어떤 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하. 알아보는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큰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등에 그 원인 알레르겐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피부 반응 검사를 예.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나이 어린 소아라든지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그다음에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예. 그다음에 임산부와 같이 피부 반응을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 대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피부 반응 검사보다는 훨씬 더 정밀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염에 관해서만 이제 콧물을 받아서 그 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염증 세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추후에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서 그런 콧물에 어떤 알레르기 네. 염증 물질들이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때 한참 몸도 성장해야 되지만은 학습도 해야 되고 네. 정서적으로도 잘 성장해야 될 텐데 비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면은 네네. 성장 학습장애 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잘 치료됐으면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알레르기 비염도 천식과 마찬가지로 한두 번으로 이렇게 증상만 좋아지는 그 증상 완화제가 있고 예. 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 관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사용은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코를 푼 다음에 약 용기를 흔들어서 약이 잘 섞이게 한 다음에 올바른 자세에서 굽히거나 숙이지 않고 네. 코 한쪽 코를 막고 코 바깥쪽으로 약의 분사구를 놓고 분사를 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바깥쪽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여 마셔주는 예. 것들이 필요하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는 그런 코에 직접 분사하는 비강내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비강내 점막 숙축제 같은 것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외에도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그다음에 물같이 흐르는 그런 콧물에 관해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예. 투여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가 너무 많이 막혀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비충혈 제거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생리식염수를 이용을 해서 코 세척을 해주게 되면 점막의 부종도 감소를 하고 또 안 좋은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비세척 또한 중요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천식과는 다르게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역요법을 아주 초기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하. 그런 면역요법 같은 경우에는 설하, 그러니까 혀 아래로 넣을 수 있는 면역요법과 그다음에 피하로서 할 수 있는 면역요법이 있고 이는 알레르기 천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그런 뒷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른 알레르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알레르기 피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긁는 경우. 네. 정말 얼굴도 아주 문제가 되고 그러던데요. 네. 그래서 밤에 피가 많이 나는 걸 보고 부모 마음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들 하던데 네. 아토피 피부염 어떤 것입니까? 제일 사실 안타깝고 좀 가슴 아픈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더 큰 아이들보다는 어린 소아에 더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렵다고 말도 표현하지 못하고 근데 가려움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피가 나게 긁는 걸 보면 저도 참 외래에서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도 다른 알레르기 질환하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어떤 것 때문에 발병한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다른 일반인과는 다른 피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한다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조금 어려운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를 어떻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사실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이제 회피요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피요법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약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무섭다라고 관심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특히나 이제 소아에서 쓰는 스테로이드들은 그 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며칠간 혹은 몇 주간 발라도 크게 전신적으로는 해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네네.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기간을 바르시게 된다면 다른 어느 약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목욕법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보습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보습제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발병 기전 중에 다른 일반인과는 다른 피부 장벽의 이상을 갖고 있고 피부를 통해서 훨씬 더 소실되는 수분의 양이 많아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부의 청결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3번 이상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 그런 이제 목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번 정도 하시되 그런 탕이나 그런 것보다는 흐르는 물에 잘 더러운 물질만 씻어낼 수 있을 정도, 그렇죠, 샤워 식으로. 정도만 하고 자주 하시는 것도 오히려 피부에 있는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전시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더 보습제 바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습하는 거. 네. 예. 급성 악화기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치료제를 바르시고 예. 의복 같은 경우에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종류를 입으시는 게 좋고 모직이라든지 이런 거칠거칠한 것들은 사실 피해 주시는 게 오히려 자극이 되겠군요. 네. 또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모직 네. 같은 경우. 예. 네. 네,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게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게 사실 원인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서 특히나 이제 3세 미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식이를 제한을 하게 되면 네네. 그 몸 안에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일어남으로써 성장 장애가 발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식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의원에 알레르기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약물 치료는 이제 주요 가려움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그다음에 알레르기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 그다음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보습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목욕법을 좀 잘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목욕법을 잘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목욕하는 것 자체도 아이한테 좋지 않으니까 간단한 샤워를 하루에 1번 정도. 그리고 수분이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잘 도포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잘 지켜주셨으면. 근데 이제 요즘 부모님들 생각할 때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면은 시골로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좋은 곳으로 가면,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요인 중에 그런 휘발성 용매들, 그러니까 배기가스라든지 새집 증후군에서 나오는 그런 휘발성 물질들이 악화된다고 돼 있긴 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100% 치료법이 아니고 그런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물로 치료해도 호전을 보일 수 있으니까 병행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부가 좋지 않았을 때 민간요법을 사용하시는 것들은 피부에 2차 감염을 일으키면서 훨씬 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서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첨단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신영 원장님을 모시고 소아 알러지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환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모두 다 1년, 2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시어 알레르기 질환들을 잘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알러지 잘 관리하셔서 푸르고 씩씩하게 잘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봄비에 보리싹이 올라오는 듯하다. 이렇게 멋진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의 깊이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경험을 통한 사회성도 기르고 용기와 힘도 기르고 사랑과 감사의 그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먹이면서 자란다면 제대로 푸르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